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5월 13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토요경마가 11개 레이스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출전 두수가 많이 적다 보니까 분할된 경주도 있고요. 또한 토요경마 구경주였죠? 구경주가 국산마 3군 1800m로 펼쳐질 예정이었는데 경주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총 10개의 레이스가 펼쳐지는 토요 경마입니다. 전반적으로 출전 두수가 많지 않고 얼핏 보면 좀 썰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또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물론 저배당으로 보이는 경주도 있습니다만은 이 중후반부 레이스에서는 또 대박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도 보여지고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나아질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갑니다. 자, 오늘 노림수두는 승부처는 후반부에 8경주, 9경주, 10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가 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후반부 8경주, 9경주, 10경주 배당이 터지는 경주로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6경주도 얼핏 보면 저배당 싸움 같습니다만 인기맛 싸움 같습니다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또 살펴보면 의외로 복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6경주도 배당이 좀 삼삼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6경주와 8경주, 9경주, 10경주 자 4개 경주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4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3세 이상 레이스입니다. 부진마필들이 출전한 편성이에요. 당연히 이 9번마 다이스킹을 이 편성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히비키, 신돌격 뭐 이런 마필들, 특히 히비키라는 마필은 어마어마한 혈통을 지닌 마필이죠. 강민이 데뷔 전부터 쌍대가리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 히비키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히비키가 나옵니다. 1호 경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9번마 다이스킹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못 뛴 게 아니에요. 상대들이 워낙 잘 뛰다 보니까 사착에 머물렀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9번마 다이스킹은 인정을 하고 공략하셔야 됩니다. 3월 18일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로 세워놓고 단통막건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단통막건을 적중을 했고 또 1월 14일 경주를 보면요. 스타트가 아주 늦었거든요. 거의 뭐 대차로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복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 9번마 다이스킹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9번마 다이스킹을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착권에서 1번마 황금수레 2번마 운서 또 4번마 스틸러 7번마 대한강산 8번마 스페셜킨 뭐 이런 마필들이 좀 골고루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2번마 운서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어도 강민이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3월 18일 경주 3차까지 오긴 했는데 그게 이 마필의 전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앞선이 빠른 페이스는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꺾었던 마필이죠. 오늘은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김기배 기수가 지금 상시심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시영철 기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는데 2번마 운서 뭐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 바탕이 센 말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4번마 스틸러라는 마필이 계속해서 끝걸음을 남기고 있어요. 직전 경기도 늦발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내용이고요. 7번마 대한강산이라는 마필이 작년 11월 달이었죠. 그때 경주 중에 망사 눈가면이 풀리면서
그 과태금 10만 원을 먹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좀 눈여겨 봤는데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걸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김용근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상대들을 워낙 지금 9번만 다이스킹 빼고는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7번 대한강산도 배당팔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8번만 스페셜 퀸이라는 마필이 2월달 경주에서 마지막에 이 결승선 전방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다가 진로가 막혔죠. 그래서 좀 주춤주춤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는데 직전 경기는 이게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불었어도 강민이 완전히 꺾었거든요. 인기 3위로 팔렸죠. 완전히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 4일 경주 뛰었던 편성이 너무나 약했어요. 이 앞말들만 뛰는 약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는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뭐 딱히 뭐 센 말이 없어요. 9번은 다이스킹 빼고는. 그래서 8번 스페셜킨도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황금수레가 주행심사 내용이 기록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딱히 쳐다볼 내용은 없어요. 3월 31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 또 모래에 대한 겁이 많은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1번 뭐 황금수레는 요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9번만 다이스킹은 대가리로 놓고 배팅이 중심에 놓고 공략할 수가 있는데 후착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편성입니다. 일단은 8번만 스페셜킨 하고요. 7번만 대한강산하고 4번만 스틸러 이 세 마리를 후착권에서 관심마로 살펴보는데 다 가져가서는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장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웬만하면 한방 내지는 한방 때리고 한방 방어하는 최대한 압축된 배팅 막권을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초란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풀이 인기 많은 4번마 매직 로켓, 2번마 브레이브업, 5번마 불의 명곡, 그리고 6번마 온누리 알바도 바람을 좀 불 거고요. 그리고 3번마 과천 투원 이런 놈들이 팔리는데요. 7마리가 뛰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구멍수를 여러 구멍을 가져가서는 먹을 게 없어요. 지저분하게 여러 구멍 공략할 바에는 차라리 배팅을 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웬만하면 한 방 내지는 때리고 받치는 딱 2방으로 끝내야지 여러 구멍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경주죠. 4번마 매직 로켓이라는 마필은 능력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도 강민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능력만은 아니지만 편성상 꺾을 수가 없는 인기 마필이다. 원래 경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편성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상대 마들이 어떤 마필이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4번마 매직 로켓이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이빠이 몰아서 선행을 나서고 끝걸음의 여력은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아닙니까? 늘어난 경주거리가 넉넉한 조건은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4번마 매직 로켓은 여기서는 꺾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단독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는 전개도 이미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4번만 매직 로켓은 여기서는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4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깜빡이로 팔리는 2번마 브레이브업.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요.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 13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다고 해서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가겠는데 글쎄 강민은 2번마 브레이브업이 아무리 편성이 약하다 하지만은 2번마 브레이브업의 깜빡이는 도무지 뭐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히려 이 3번마 가초통 같은 마필은 3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려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발주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대하시가. 그래서 직전 경기는 그냥 팔리든지 말든지 꺾었는데 아예 뭐 안 갔죠. 처음부터 붙들고 늘어지면서 또 진로도 없었는데 그냥 아예 안 갔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 같은 투원 봐줘야 되겠고요. 또 5번마 불의 병곡이라는 마필은
이게 11월 12일 경주에서 마체중이 20kg가 빠졌잖아요. 데뷔전에서. 그때도 강민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마필의 혈통적 잠재 능력. 예전에 이 48점 하방에 있었던 그 해동천왕이죠. 그 해동천왕의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인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약한 상대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5번마 불의 명곡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6번마 온누리 알바는요, 주파 기록에 좀 거품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고민하겠고, 4번마 매직 로켓은 여기서 뭐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4번 매직 로켓을 놓고 후차권에서 2번마 브레이브업이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후차권에서 강민이 째려보는 마필은 두 마리다. 3번마 가천통과 5번마 불의 명곡. 일단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한 방으로 때려야 될 텐데요. 한 방 맞고는 현재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맞고는 사놓고 3번, 5번 맞건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이 경주와 마찬가지로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 경주보다도 편성은 더 약하다고 봐야죠. 상금도 이 경주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히 볼 말이 없는데 일단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1번마 메가챔프, 4번마 히어로킹, 그리고 5번마 트러스트미, 7번마 고센 이렇게 4마리 정도가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5번마 트러스트미가 직전에 1000m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차까지 선전한 거거든요. 오늘은 다시 13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이게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자력 버티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안쪽에는 1번마 메가챔프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자체를 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죠. 근데 뭐 편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인기만으로 팔리고요. 7번마 고센이라는 마필은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면은 끝걸음이 나오질 않고 또 1300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김용군 기수라서 또 상대들을 워낙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세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결국 1번마 메가챔프와 6번마 히어로킹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번마 메가챔프는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하고 깨졌어요. 자, 그런데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해요. 그래서 1번마 메가챔프, 선행을 가는 메가챔프는 어차피 똥말 경주는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4번마 히어로킹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마지막 3착 싸움에도 밀리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별 능력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편성 자체가 지금 너무 약하고요. 이 데뷔초 그러니까 2월 18일이나 1월 22일 날 보여줬던 그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린 그런 모습을 일단 탈피를 했죠. 그러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실전 변화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4번마 히어로킹, 1번마 메가챔프. 강민은 요 두 마리밖에 사실 보이지가 않는 경주입니다. 이게 배당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1번, 4번이 깜빡이에요. 근데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뭔가 대한마권을 찾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4번 별로 배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굳이 배팅을 해야 된다면 1번, 4번 그냥 한 방만 가볍게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권이 인기 많은 3번마 베스트 캠프, 10번마 개촌의 용, 5번마 나몽킨, 1번마 아르고 멜로디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팔의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3번마 베스트 캠프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3월 11일 경주에서 이게 얼레벌레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이지만은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인기 5위였는데 승부지 대가리로 세워놓고 인기 1위였던 리치 여장군 뭐 인기 1위랑 들어오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8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못하는 악벽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2월 4일 경주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마지막에 막 내축으로 기대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그 불안했던 불편했던 모래 악벽이 완벽하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3번마 베스트 캠프는 무조건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경주거리가 늘었다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동일거리 1000m라면요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마 베스트 캠프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1번마 아르고 멜로디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강민이 신경을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3차까지 왔는데 잘 뛴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개 상황이 정말 좋지가 못했거든요.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권에는 거의 착차가 없었다. 그래서 1번 게이트 오늘 잘 뽑았기 때문에 1번마 아르고 멜로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문제가 되는 마필이 10번마 개천의 용인데요. 직전 경주 기습 선행을 쏘고 나서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은 살짝 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인데 일단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편성 아니겠습니까? 안쪽에 있는 5번마 남원퀸이라는 마필이 빠릅니다. 그리고 3번마 베스트 캠프도 빠르고 아르고 멜로디도 1번 게이트에서 되든 안 되든 밀고 나올 상황이고요. 과연 10번마 개천의 용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승군전인데 얼마나 빠릿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인기마로 좀 지나치게 인기마로 팔린다면 강민은 한 번쯤 좀 접어두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5번마 남원킨이 승군전은 치르는 마필 중에는 그래도 5번마 남원킨이 더 좋습니다. 3월 18일 경주에서는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는데 여력은 없었습니다만은 자력으로 버텨냈고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걸 대가리 놓고 때렸죠. 그러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어요. 루비벌킨의 주력 막건 압축 막건 7.4배였죠. 7.4배를 적중했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인데요. 이거는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여준 내용이 선행뿐이지만 단순 선행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행심사 때 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5번마 남은키는 더 뛰는 마필이고요. 여기서 정말 폭탄 배당이 터지면 11번 엘파트론. 이 마필에 자꾸 미련이 남아요. 이제는 좀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강민이 자꾸 미련이 남습니다. 최단거리 1000m라서 그래요. 4월 1일 경주 보면 그때 선행마 뒤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뛰었던 편성이 약하지 않았잖아요. 그 약하지 않은 편성에서 착차는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 정말 배당이 터지면 엘파트론 같은 놈들이 사고를 칠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3번마 베스트 캠프를 배팅이 중심에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막건은 1번, 5번이고요. 그리고 고배당은 외곽에 있는 11번 엘파트론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현장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배당도 은근히 짭짤하게 나와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라운노키, 5번마 트로팀버, 그리고 1번마 퍼펙트 워리어, 또 8번마 라이브 파워, 또 4번마 블랙포인트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상황인데요. 딱히 뭐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공략할 만한 마필이 없어요. 이 7번마 라운노키가 직전에 1700m를 거리 적응 무난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줄어든 1300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이고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입니다만은 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되죠. 1월 14일 경주에서 그때 강민이 요걸 대가리로 놓고 9배짜리를 때려 먹었을 때 선행 경합을 피하고 쫓아가서 2차 입상을 성공을 해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마 라운드노키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릴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변수는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칫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이죠. 8번만 라이브 파워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습니다. 최근엔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예전 순발력으로 본다면은 9번만 세명 여신이 여기서 뭐 기습 산행을 때리고 나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 아닙니까? 또 3번만 파티 파워도 원래는 선행마였죠. 이런 마필들이. 그래서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그림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7번만 라운 놓기를 무턱대고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1번만 퍼펙트 워리어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직전 순군전에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강민이 볼 때 이거는 거리 적성을 좀 넉넉하지 못한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바람을 좀 많이 불어도 요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고요. 4번마 블랙포인트를 주목합니다. 자,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고 보여져요. 2월 11일 경주에서 1700 첫거리 도전에서 3차까지 왔는데 첫거리 도전치고는 뭐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직전 경주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 원래 거리 적성을 좀 넉넉하게 보기 어려운 마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1300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4번마 블랙포인트 봐줘야 되고 8번마 라이브 파워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출전 공백이 길었죠. 1월 14일 경주에서 결정타 한 발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2월 11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좀 째려봤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 다리 질병으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거세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2월 12일 날 바로 거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세 공백이 길어졌던 직전 경주는 현장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민이 꺾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좀 덜덜했고요. 최적 전개를 풀어갔어요. 선행마디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은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작년 12월 달에 1000m 타긴 했습니다만은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착으로 승부를 해버린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들은 승부 타이밍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강민이 좀 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결국 이번 5경주는요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인기 마필들 외에도 좀 배당을 노려볼 마필이 몇 마리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짭짤한 배당이 나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하는 마필은 4번 블랙포인트와 7번 라운드노키와 8번 라이브 파워 이 세 마리는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편성상. 그래서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 9번마 스카이벨벳, 8번마 파이어볼, 그리고 4번마 시티울프가 일단 좀 많이 팔릴 상황이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마 황홀한 질주도 적당히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9번마 스카이벨벳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서 21.4배 추천 경주로 주력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이 마필은 1월 7일 경주 인기 6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마필 아닙니까? 마지막 끝걸음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리고 3월 12일 경주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초반 중속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스피드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외곽이지만은 이게 앞장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실전 막건 강하게 노려서 21.4배를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8번마 화이어볼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1.8배 그냥 단통 적중했고요. 또 3월 12일 경주는 대가리로 세워놓고 33.9배 파이어볼에 온리고 승부 막건이었죠. 이빠이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파이어볼이라는 마필은 1월 7일 경주도 보면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안 갔거든요. 결선 전방에서 안 갔는데 대가리를 쳤던 서울퀸이 인기 11위였고요. 그리고 인기 12위였던 파이어볼이 4착을 왔는데 목차 코차예요. 조금만 더 밀었으면 초대박 배당을 터뜨릴 뻔했던 마필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마필의 자질이 보였던 마필이죠. 최근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오늘은 감량 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들이 조금 강해진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감량 조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8번, 9번이 인기마로 팔리고 또 6번마 시티울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만은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6번, 8번, 9번 이 세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인데 강민이 이번 6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드러난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 6번, 8번, 9번 세 마리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승부를 아껴두고 있는 까꾸시 복병마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한 세 마리 정도가 계속해서 승부를 아껴두고 있는 승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까꾸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인기마 싸움인데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6경주는 강민이 좀 고배당 복병마를 강하게 좀 노리고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2번마 드래곤 빌리지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죠. 이 마필도 지금 계속 승부가 없잖아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강민이 그 드래곤볼 이거 거의 40배 되는 배당을 적중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선행마예요. 원래는. 근데 최근에 계속 쫓아가는 전기를 선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요런 놈들도 거의 종합집 백판 수준이 되겠습니다만은 요런 놈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번 6경주는 좀 숨겨진 마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철한 출전입니다. 1호경마 6경주와 이번 토요경마 7경주가 분할이 됐죠. 그러면서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가벼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2번마 대장박 아마 올머리로 팔리지 않겠습니까?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상승세가 좋고 또 상대들을 너무 잘 만났죠. 그래서 2번마 대장박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 6번마 미러클 투유가 또 강력한 후착으로 거의 뭐 2점대 배당을 초구에 뚫어놓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2번, 6번 뭐 강민도 2번, 6번 요 두 마리를 일부러 흠집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번마 대장박은 직전 경기도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마 대장박은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고 또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개의 변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마 대장박은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고 6번마 미러클 투유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선행마 외곽을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요.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모래만 맞지 않으면 선행이 됐건 선입이 됐건 1300m는 자력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오늘은 부담 중량이 늘었다는 거,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 7경주를 2번, 6번 한방 깜빡이로 가져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1번마 온리고가
원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은 거예요. 1번 게이트에서 아무리 봐도 최적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필이 2월 4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12.9배를 조져 먹었죠. 그리고 3월 12일 경주에서도 33.9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는 신경 쓰지 않고 꺾었어요. 순군전이고 1700 첫거리 도전이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선두권 전개가 빡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꺾었거든요. 근데 기습적으로 이게 댕을 까고 나선 거예요. 그럼 좀 무리하게 선행을 간 거죠. 1번 게이트 이점으로. 그리고 끝걸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오늘은 경주거리를 내렸고 1번 게이트를 꿰차고 들어왔는데 무엇보다 이 마필이 예전에는 거의 뭐 추입으로 바닥 추입으로 그렇게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경주를 보니까 선두권에서 무빙 전개를 끌어가기도 하고 직전 경주는 기습적으로 선행까지 뽑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순발력이거든요.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들은요 그 경주 내용이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경주는 반드시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온리고가 대안 막권으로는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1번 온리고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5번 이글삭스라는 마필도 지금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왔는데 다음 주에 출전 예정으로 사실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5번 이글삭스도 편성이 허접하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놀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 이글삭스도 2월 5일 경주를 보면 그때 게이트 2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결승선 전방에서 죽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근성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2월 5일 경주 복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좀 강했고 또 1400이라 세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좀 들이대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7경주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1번, 2번, 5번, 6번 중에 끝나는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죠. 배당마로서는 1번마 온리고와 또 5번마 이글삭스까지는 관심권으로 좀 살펴보면서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3마리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짭짤한 중고부당 막권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2번마 반야동행과 11번마 천행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6번마 스모크이베일이나 또 안쪽에 3번마 왕의대로나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주는 편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11번 천행, 12번 반야동행 깜빡이 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에 반야동행과 천행이 같이 뛰면서 나란히 2착, 3착을 차지했어요. 그 경주 내용이 나빴다고 말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1번마 천행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권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찬스였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입니다. 외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12번마 반야동행이라는 마필은 2월달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렸죠. 2월달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2월 26일이죠.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추입력이 좋긴 한데 자력 추입이 되는 말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전개운이 따라주되는 수동적인 추입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번마 반야동행은 인기마로 팔릴 때는 항상 불안한 거 이런 마필들은요. 근데 지금 11번, 12번이 깜빡이로 팔린다. 강민은 깜빡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8경주가요. 은근히 복병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강민이 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마필인데 오늘은 제대로 노려야 되는 찬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들이 다 무너지면서 999 폭탄 배당까지도 가능한데요.
강민이 999 폭탄 막건으로 좀 째려보는 복병이 한 2마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마필이 안쪽에 2번마 몰리두커라는 마필이에요. 2번마 몰리두커.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몰리두커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그러니까 2015년 한 이맘때쯤 됐을 겁니다. 이게 2군에서 3군으로 강등이 됐어요. 강등이 되고 전혀 안 팔렸는데 강등이 되자마자 바로 999 막건을 터뜨렸습니다. 강등이 되고 부담력이 늘어났는데 999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 몰리두커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부러졌던 말이 그 안양 타이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 이 몰리두커가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면서 그대로 그냥 고배당을 터뜨렸던 거예요. 오늘 2번마 몰리두커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선행마 외곽에 11번마 천행이라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은 2번마 몰리두커가 여기서 맘먹으면 선행 뽑아 나설 수 있어요. 대하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몰리두커는 기습적인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묻어가는 전개도 되죠. 2년 전에 강등되자마자 바로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몰리두커가 직전 1800에서 강한 상대들 틈에서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군 경주를 치르는데 안쪽 게이트에 공교롭게도 지금 상대 선행마 인기마가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강민이 볼 때 2번마 몰리두커는 여기서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마 몰리두커 이런 마필들도 기습적인 선두권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몰리두커를 충마로 놓고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2번마 몰리두커가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 상황에 변수는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마 몰리두커도 강민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고요. 오늘 1700 경주 거리에서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는 그냥 놓고 사야 됩니다. 무조건 이빠이 가는 말,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배당 짭짤하게 중배당 기본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과감하게 공략하는 8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9번마 수성 캡틴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 마지막 경주에서 1호 마지막 경주에서 강력한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 무조건 대가리다라고 개거품을 물었던 마필이 수성 캡틴입니다. 원래 이 수성 캡틴이라는 마필이 기본 사이즈가 좋아요. 작년 8월달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 작년 8월 경주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 위너레드 후차로 들어갈 때에 그때가 5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경주입니다. 그때 결승선에서 뭐 외측으로 좀 기대면서 뒷말 방해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을 때 그때 뛰었던 경주 편성이 3노코를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10월달 경주에서 농협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 개바닥을 쓸어버린 이후에 공백이 길어졌잖아요. 2월 26일 경주 공백이 길어지면서 안 갔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강민이 강력한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이 수성 캡틴이라는 마필의 특징은 모래를 맞지 않으면 무식하게 뜁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선행 전개를 풀어간다거나 아니면 직전처럼 그렇게 외곽 선입을 좀 서둘러서 모래를 맞지 않은 전개를 풀어가면 널널하게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오늘은 선두권이 빡빡합니다. 직전 경주보다도 오히려 이번 경주가 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져요. 더군다나 부담 중량이 57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 마필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쌍대가를 의심하지 않았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지만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부러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9경주는요,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자, 그리고 고배당, 폭탄 배당이 가능한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폭탄 999 막건까지 강민은 좀 엮어서 공략할 텐데요.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복병 중에 한 마리를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3번마 스페셜 하버라는 마필입니다. 1군에 뛰다가 지금 강등이 됐죠. 이 스페셜 하버는요, 3월 4일 경주였죠. 3월 4일 경주 개나리, 최강자, 파랑주의보, 뭐 신규 강자, 젠테너리. 그 편성이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강한 편성이었잖아요. 그 편성에서 인기 순위 1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미친놈처럼 고배당 충마로 추천드렸습니다. 인기 순위 13위. 엄청나게 강한 편성이었는데 충마로 놓고 추천을 드렸어요. 뭐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강민이 뭐 겐또로 찍어가지고 이게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좋아,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추천을 드릴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3번마 스페셜 하버, 이거는요,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10월 달에 이게 그때 순군전이었을 겁니다. 순군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날라왔는데, 추입을 날라왔는데 진로가 막혔어요. 진로가 막히니까 충돌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제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순권에 머물렀던 내용이 있어요. 그 뒤로 강민이 계속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뒤에서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등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만간에 폭탄 배당이 가능한 마필은 3번마 스페셜 하버예요. 스페셜 하버가 예전에 뭐 기억이 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엔 선행까지 뽑아놨었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3번마 스페셜 하버 요거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백판일 거예요. 종합 지금 10마리 뛰는데 인기 순위 10위, 9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3번마 스페셜 하버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999 막건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복병으로 보고요. 또 다른 복병만 한 마리는 지금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좀 현장 변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면서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요, 9번마 수성 캡틴이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리지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복병마를 놓고 일단은 중배당 승부를 강하게 들이대야죠. 그리고 고배당 복병, 전개 변수에 따른 고배당 대박 막건까지 좀 받쳐두면서 좀 짭짤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는 레이스다. 이번 구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최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6번마 선록, 7번마 선봉, 그리고 1번 게이트 잘 뽑은 1번마 럭키라이트나 또 8번마 창세라든가 이런 놈들이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토요경마 마지막 10경주 승부경주는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중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다들 한 가지 두 가지씩 불안 요소를 갖고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6번마 선록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선록이라는 마필이 작년 가을, 작년 10월까지 10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데뷔 초부터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경주 1군에 올라와서 최근 경주에서는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완전하게 잘라버렸던 마필이에요. 오늘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편성이 약하다고 해서 이런 놈들이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큰 능력이 없거든요. 1번마 럭키라이트가 일단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선행마 한 마리를 딱 꼽아 본다면 그래도 럭키라이트죠. 럭키라이트가 초반 선행은 장악하고 나섭니다. 근데 이게 지구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결승선을 바로 전방에 앞두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보다는 선두권 전개 변수에 따라서 레이스 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놈들도 인기마로 가져가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8번마 창세가 직전 경주에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요런 놈들이 또 이거 대상 경주 떴네, 센 놈이네, 그러고는 팔릴 겁니다. 하지만 직전에 떴던 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는요 정말 편성이 허접했어요. 대가리 쳤던 올웨이즈 위너라는 마필은 그 다음 경기에서 깜빡이로 팔렸습니다만은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무조건 안 되는 말로 그때 마지막 경기로 기억이 나는데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그 마필 아니겠습니까? 천지스톰은 또 월말 경기였던가요? 월말 경기에 그때 또 인기마로 팔리고 못 왔죠. 그리고 베스트가이도 지난주에 이게 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는데 꼴등 왔을 겁니다. 아마 꼴등 왔죠. 그러니까 이 창세가 떴던 직전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는 정말 약한 편성이었고, 또 최근에 이 마필의 정상 컨디션이 아니에요. 작년 11월 달에 폐출혈이 난 이후로 최근 뛰는 경주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뿐입니다. 근데 편성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또 인기마를 팔 수밖에 없고, 7번마 선봉이라는 마필이 직전 헤럴드 경집의 대상 경주, 물론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이 선봉이라는 마필도 한때는,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 또 재작년 겨울, 그러니까 2015년 후반부터 2016년 겨울까지 초반까지는 이게 6연속인가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1200m가 적정 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예전에 어떤 그런 빠릿한 모습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꺾어진 전력으로 본다는 거죠. 자, 결국 이번 10경주요. 토요일 마지막 10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터져요. 지금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이런 경기서 999 폭탄 배당이 터질 수가 있어요. 자, 10경주 과감하게 갑니다.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이번 경주는 무조건 놓고 사야 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도에 많이 밀려있죠. 배팅 찬스입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13일 토요일 경마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